네, 대치 다원교육 2022 독서 논술 설명회 발표를 맡은 한송아입니다. 네, 오늘 설명회 주제는요, 독해력과 문해력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변화하는 입시 제도의 고교 학점제와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원 논술의 특장점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어머니,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영재원 모의 문제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영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1부터 0까지의 숫자,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층으로 만들 수 있는 수식을 제작하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틀려서 옵니다. 왜 틀려서 올까요? 수리력이 부족해서요? 창조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조건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독해력입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꾸준한 정독은요, 우리 아이에게 결정적 순간에 성취를 줍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독해력과 문해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해력은요, 책을 읽고 이해하거나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세요. 자, 독해력, 이 정도 수준은 우리 대치동 아이들 다 해요. 그런데요, 문해력, 책을 읽고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요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내용 보시면 터보 자본주의, 영향 있는 국가, 정책 집행력, 권력 및 복지의 재분배와 같은 내용은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포기해버려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어려워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요,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이 내용을 구조화해서 이해합니다. 터보 자본주의는 새로운 질서가 안정되기도 전에 예전의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구나. 생존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역량 있는 국가,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정이 있구나 라고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요. 아이들이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저희 10월 16일에 개강한 중1 교재 엘빈 토플러 9의 미래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와 같은 배경 지식을 아이와 함께 제가 쌓고요. 교사와 함께 쌓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4의 물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또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을 띌지 근거를 밝혀 예측해보세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원교육은 독해력을 넘어서 문해력,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너무나도 이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자, 변화하는 입시 제도와 연계해서 정독, 독서가 앞으로 왜 더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5학년도의 고교 학점제, 그리고 2028학년도의 IB.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요, 항상 학제 개편은요, 어머니, 대입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초등부터 바뀌어요. 유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대입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놀이 중심으로 개정되어 있죠. 초등은 아동 주도적, 아동 자발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등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아 정체성을 강조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혼합되어서 도입된 게 고교 학점제인 겁니다. 자, 이 고교 학점제는요, 진로 적성에 맞게 배워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인 거예요. 더 이상은 경쟁, 그러니까 아이들 서열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수업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은 어떤 방향인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도입될 고교 학점제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서술형 평가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문해력과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평가가 확대됩니다. 무엇을 얻었고 습득하였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죠?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해질까요?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기 자아 정체성과 목표에 닿아 있는 학점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그 성장 과정을 그리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 그래서요. 한번 쭉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이 안에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2025학년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미리 서술형 평가, 절대평가 준비하셔야겠지요. 자, 그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습니까? 초, 유, 초등 교육과정 바뀌었죠. 중등 교육과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도 바뀌었죠. 그러면 평가 과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도 달라질 예정인 거예요. 자, 보시면 2028학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수능에는 서술형 문항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도입한다는 말이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이비가 등장한 겁니다. 요즘에 아이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포럼이 열렸습니다. 자, 이 포럼 내용에 참가하신 분들의 뉴스 기사를 보면 서울대 총장님 참석하셨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이비를 공교육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주호 씨는 뭐라고 하셨나요? 공약은 아이비 제도를 공약으로 올리셨지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내용, 전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셨던 민경찬 교수님의 아이비와 논술의 연관성, 그리고 아이비가 도입됐을 시에 아이들에게 논술이 얼마나 중요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실게요. 그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쓰자. 토론을 하자. 이것에 미래가 있다고 저 생각을 하고 어려움들을 감수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술 연구 보고서가 2000년도에 나옵니다. 초등중 교육에는 학생들이 세상의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특징을 찾아내어 논리적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 사고로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에 초점을 두고 논술 문제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그 아이디어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랜스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소위 컨프론트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술 문제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있어서는 신입생들 보면 틀림없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글쓰기 능력이 좋고 글의 체계나 형식, 이런 것, 논리 정연함,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논술 시험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사고,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훈련해서 이 일반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역할을 했다. 이 아이비를 통해서 그러한 그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 이제 새롭게 다시 불이 타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 바로 그날의 스타팅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논술과 아이비가 되게 닿아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아이비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아이비 언어와 문학 부분에 있는 기출 문제입니다. 문학에서 종종 독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분위기이다. 분위기가 전달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학습한 두 작품을 토대로 논하시오. 자, 굉장히 논술과 닿아 있죠. 이렇게 변화할 예정일 수도 있다. 지금 논의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비가 도입된다 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꼭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가 방법도 이렇습니다.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나뉘는데 평가 방법도 구술, 에세이, 포트폴리오, 보고서. 외부 평가의 경우도 에세이, 쓰기, 듣기, 읽기, 서술형, 포트폴리오.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입식,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교육과는 자기주도 서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관이 변하고 있고요. 정책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안 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안 변하시는 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안 변하세요. 네, 지금 이제 변화하실 때예요, 어머니. 자, 그래서요, 어머니 앞에서 독서 논술이 이제는 기본이고 필수임을 다들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서 교육관이 변화하는 것도 이제 말씀드렸고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굴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버릇이 저도 이제 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뭐 당시에 속독학원 아니면 웅변학원 이런 데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저는 독서논술 학원을 꼭 다니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정말 크게 바뀐 순간이에요. 왜냐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성아야, 어떤 나라가 안전한 나라일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국방력도 좋고 그리고 치안도 좋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뭐 송아 얘기도 맞지. 그런데 있잖아 어린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안전한 나라 아닐까? 그러길래 제가 그럼 그게 왜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가 가장 열려있는 공간인 공원에서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팽 도는 것처럼 너무너무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쫓아가서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보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요 앞으로는요 선생님처럼 독서 듣는 선생님 할 거예요. 제 장래희망은 독서 듣는 선생님이에요.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일이 힘들어 더 편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고단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면서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썼어요 하고 보여줄 때 정말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학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어머님들 수업 내용이 어떻게되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내용의 실제 사례로 갖고 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어휘학습 활동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는 왜 틀렸는지 설명해보세요. 자, 보시면 문제는요. 왕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회하하며 온갖 땡땡땡만 늘어놓을 뿐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1번 중언부언, 2번 횡설수설, 3번 미사여구, 4번 사족, 5번 변줄입니다. 자, 어머님들 한번 머릿속으로 어떤 것이 다를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틀리셔도 괜찮아요. 틀리신 분들은 활짝 웃어주세요. 알겠죠? 자, 3초 뒤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3, 2, 1. 환하게 웃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답이 미사여구인지에 대해서도 아셔야겠죠? 자, 폐허와 같은 경칭으로 그 대상을 꾸미어서 듣기 좋은 말을 뜻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만 늘어놓을 뿐으로 활용이 가능한 단어일 것. 그리고 핵심이 없는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를 뜻하는 단어일 것. 그래서 정답은 미사여구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학습하는구나를 아셨겠지만 더 궁금해하신 거는
이 내용이겠죠. 자, 저희 커리큘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독서 퀴즈, 어휘 테스트, 독서 독해, 그리고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입니다. 자, 보시면 어휘 테스트랑 책 속으로 파고들기는요, 가정에서 아이가 한 주간 책을 읽으면서 풀어오셔야 돼요. 숙제예요. 그리고 독서 퀴즈는요, 아이가 왔을 때 저와 함께 점검해보는 활동인 거예요. 독서 점검 활동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함께 아이가 푼 어휘학습 문제를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책 속으로 파고든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고 왜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내용에 있는 첨삭까지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를 통해서 책 안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책 바깥에 교과서 연계 내용이라든가 연계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 이 부분은 뭐냐면 창조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예측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총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독서 퀴즈 예시를 좀 갖고 왔어요. 보시면 아무것도 더 알고 싶지 않았던 남자에서 모든 것을 알려고 했던 사실을 잊어버린 주인공은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만 달라진 것 하나는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 혹시 아시는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 이거 다 알아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요, 요거는 책을 읽은 친구들만 풀 수 있어요. 책을 안 읽으셨으니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정답은요, 책은 책상이다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정답은요, 4번이겠죠. 이게 독서 퀴즈 활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휘 테스트 활동입니다. 앞에 어휘 테스트 활동 했잖아요, 선생님. 네, 저희는 어휘 테스트 활동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2가지 다 하는 거죠. 보시면 다음의 단어들 중 3개 이상을 이용하여 이어지는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이름, 암, 언어, 지식. 굉장히 다양한 문장이 있는데요. 어머님들도 지금 문장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머니 3개 이상을 이용해서 3개의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1개의 문장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사물, 언어 사용됐죠? 여기 안에서. 자, 이 언어는 개인이 멋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 개인도 지금 사용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물에 어떤 이름을 붙이자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사물을 언어로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사물도 사용됐고요. 사회도 사용됐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야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이들이 집에서 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랑 함께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됐니? 하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첨삭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책 속으로 파고들기입니다. 자, 완전히 혼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로 모든 사물을 푸르던 남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게 되었나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원이가 되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남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첨삭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머니? 어머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고쳐지면 더 좋겠다. 자, 사람들도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의 근거를 넣어서 글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요. 어머니, 온점 다음에는요, 원고지 사용법에 있어서 연결,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말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심지어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 좀 더 풍부한 글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요, 2번째 문제입니다. 발명가란 배워서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슨 뜻인지 해석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또 다원이가 돼서 썼습니다. 자, 여기서도 퀴즈. 자, 어떤 부분을 조금 첨삭해주면 더 유려한 글이 될까요? 자, 가르칠 수가 아니라 가르칠 수
수 없기 때문이라죠. 가르치다는 교육하다고, 가리키다는 지칭하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점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책 속으로 파고들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해봐야겠지요. 자, 가의 내용은요. 책상은 책상이나 교재의 내용을 지금 제시문으로 넣었어요. 보시면요. 이 친구가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고 책상은 양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물을 부른다는 내용이네요. 나를 볼까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어의 법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 요거는 김미숙 씨가 쓴 초등국어 개념사전에서 갖고 온 내용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저희 책의 서평입니다. 서평의 일부인데요. 언어는 기억이기 때문에 책상은 책상인지 결코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다고 꾸짖으며 그에게 고립이라는 벌을 내리지만 주인공은 규범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서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고립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기는 아이가 숙제가 아니라요. 함께 적어나갈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적어나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의 요건은 알아야겠죠. 다에 들어갈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 또는 언어의 사회적 약속으로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사회성을 나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고립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정답의 요건이 달성되겠죠. 자, 그 다음 책 밖으로 나아가 글쓰기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제시문을 주는데요. 내용이 아주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도출해내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장점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고 그리고 단점은 이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써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요. 교재 내부의 원고지에 작성한 글을 완성하고요. 교사가 첨삭하고 다음 시간에 드립니다. 테스트 결과와 과제용, 수업평가 내용을 발송해드립니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독서 퀴즈 자료를 취합해서 어머니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근데 어머니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신 분 계셨어요. 우리 아이는 글을 읽는 것도 좀 느리고 글을 쓰는 것도 좀 느린데 이 수업 시간 안에 다 완성 못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개인 회선으로 아이에게 번호를 알려주면요. 아이가 문제를 다 푼 후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면요. 제가 그 부분 감안해서 첨삭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요. 다원 논술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무엇을 지도해야 할지, 왜 학습해야 하는지를 아는 교사. 수준별 단계적 교육으로 다양한 매체를 연구하는 미래주도 다원학원.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아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학부모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통합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는 주도적인 학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저는 하나 더 있어요. 클래스 노트라고요. 클래스 노트를 오늘 등록하시고 번호를 남기시면요. 클래스 노트로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어플을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땡땡이는 기초 어휘는 탄탄하지만 글을 작문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쓰기에 재미를 갖고 즐겁게 수업하여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 서평을 미리 작성해보고 당일에 서로 그룹으로 평가해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문자를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가입하시면요. 초대장이 바로 이렇게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알림장을 확인하시면 알림장이 있을 거예요. 자, 저희 수준별 단계별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고요. 레벨 1은 우리 아이가 논술을 처음 해용하는 친구, 그리고 조금 자신 있는 친구는 레벨 2,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날 닮아서 그런지 너무 논술을 잘해. 그러면 레벨 3, 그리고 중등을 위한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제들 로봇과 인공지능, 세계와 경제, 마음의 이해, 언어와 기호,
건축과 생활 양식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으니까요. 어머님들도 한번 커리큘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휘 테스트, 독서 체크 활동, 책 속으로 파고들기, 나아가 생각하기, 나아가 글쓰기까지.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어머니 꼭 책을 읽고 와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최고의 방법은요, 어머니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망울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서논술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